안녕하세요. 라운 808이에요. 오늘은 유럽에서 박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이제 해외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박사를 갓 시작했던 시점이고, 이제는 박사를 한 지 3년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해외 박사를 나오기 전에도 저희 선배들이 해외 박사에 대한 장단점들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더 면밀히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유럽 박사생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유럽 박사생도 국가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굉장히 시스템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오는 경우가 본인 장학금이나 펀딩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사비로 박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프로젝트에 소속이 돼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채용이 돼서 박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어시스턴트로 등록이 되어서 학교 자체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박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장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교에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월급이 한국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제 동일 전공으로 한국 박사를 대비하면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가도 굉장히 많고 오스트리아 휴일마다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여행이 굉장히 쉬워져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가 굉장히 가까워서 1박 2일로 베네치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부다페스트를 1박 2일로 다녀오기도 하고, 프라하를 2박 3일 정도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들 여행하기도 해요. 그만큼 월급을 받으면서 여행까지 훨씬 쉽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좀 더 박사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해외 박사생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 유럽 어디에서 박사를 하고 있어 하면은 컨퍼런스를 갔을 때 다른 해외 국가 분들과 대화를 하기도 쉬워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조금 더 흥미로운 상대가 되는 거죠. 그만큼 해외에서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언어 능력도 증가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물론 많이 달라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되던 시점에 국제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언어가 많이 늘었고, 매주 아니면 매일 정말 동료들과 제 논문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니면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어는 사실 제가 요즘 포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내려가 있는 점이 있는데, 영어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많이 는 데에는 이제 저희 시니어 분들이 얘를 좀 더 네트워킹 쪽으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큰 프로젝트 안에서 협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근무를 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유럽의 10개 국가와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9개 국가와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도 해서 박사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넓고 깊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역시나 따라오는 법이겠죠? 이제 단점을 꼽자면은, 사실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는 것도
저는 나 일할 거 없어? 내가 참여할 만한 거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들이 생긴 건데, 이런 프로젝트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학위 논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담당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박사생을 뽑고, 그 박사생이 결국 그 프로젝트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하고 졸업하는 게 이제 하나의 루트로 많이 잡혀 있는데, 저는 학교 내에서 교육 관련으로 채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젝트에 소속이 돼서 내 논문도 진행을 하고 월급만큼의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계속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서 박사를 하는 다른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희 팀에서 사실 박사생으로 있는 외국인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이지 않은 팀에, 아니면 국제적이지 않은 박사생들 사이에 있을 때의 소외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님이 다른 박사생들에게는 언어적인 문제나 프로젝트나 비자나 앞으로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하지 않으시는데, 저한테는 너가 이 계약서가 끝나면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비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네 논문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푸시도 의외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박사생들 간의 주제가 굉장히 저희는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오는 약간의 외로움도 있고, 유럽의 다른 국가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스트리아 기준으로는 연구팀에 석사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강의를 준비를 할 때 모든 잡무를 박사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석사생으로 돌아갔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사소한 업무들을 맡을 때도 있고요. 조금 더 한국 측면에서 보자면은 한국과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실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한국을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단점으로 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교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두 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제가 영어를 하고 있으면은 너 왜 독일어 안 하니? 독일어 실력을 더 쌓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독일어를 할 때는 왜 영어를 안 쓰니? 영어 실력을 더 쌓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수님은 결국 나에게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요구를 모두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다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독일어는 이제 많이 내려놓고 영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하고는 그냥 나 영어 연습 더 하려고 영어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라는 핑계로 하는데, 사실 저희 교수님이 오스트리아 독일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세요. 특히나 제가 독일 하노버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두 표준어를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오니까 비엔나 사투리도 처음에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오스트리아 외곽의 지역 출신인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도까지 가면 정말 알아듣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영어를 늘리겠다라는 핑계로 교수님과 최대한 영어로 얘기를 나누고 영어 실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박사를 추천하냐 안 하냐, 저는 모든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유럽 박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언급한 단점을 모두 커버할 만큼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비록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뭐 좌절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하고 하는 거는 여느 박사생과 다름이 없겠지만 해외에 있다 보니까 더 여실히 실시간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3년을 채우면서 드는 생각이 굳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를 선택할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똑같이 선택은 하겠지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울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아직은 유럽에서 박사생으로 있고 제가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3년 동안 오스트리아 박사를 하면서 실제 제 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 박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